긴급 속보입니다. 전승절을 맞아 베이징이 인터넷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900만 명이 동시에 사라질 위기입니다. 고구려 후손들의 대규모 봉기 조짐, 한 소녀가 터뜨린 역사의 폭탄.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5분 후 당신도 알게 됩니다. 저는 메이란입니다. 중국 귀주성의 해발 1800m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안개가 자욱한 이곳에서 우리 묘족은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늘 이방인이었어요. 역사 시간마다 선생님은 한족의 위대한 5000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가르쳤지만 우리 묘족 이야기는 교과서 한 구석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메이란, 너희 묘족은 원래 어디서 왔니? 한족 친구 리징이 어느 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여기 사람이야. 원래부터. 제 대답에 리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래부터라니. 모든 민족은 어디선가 왔어. 너희만 빼고 다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는 정말 어디서 온 거예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시다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언젠가는 네가 알게 될 거야. 때가 되면. 그로부터 석 달 후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병상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메이란아, 내 방 옷장 뒤에 나무 상자가 있단다. 그걸 네가 가져야 해. 할머니, 무슨 말씀을? 들어. 시간이 없어. 그 상자 안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돼. 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북쪽. 우리는 북쪽에서 왔단다. 왕의 후예. 잊지 마라.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옮기자 정말로 오래된 나무 상자가 나왔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천 조각 여러 개와 낡은 종이 뭉치, 그리고 이상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붉은 비단의 금실로 수놓은 천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발 달린 까마귀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어요. 태양 속에서 날개를 펼친 모습이었죠. 이게 뭐지? 천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래쪽에 이상한 문양이 있었습니다. 북두칠성 모양이었어요. 7개의 별이 국자 모양으로 수놓아져 있었죠. 다음은 누렇게 변색된 종이었습니다. 한자로 빽빽하게 뭔가 적혀 있었는데 제가 아는 한자와는 조금 달랐어요. 그 중에서 겨우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왕건. 그리고 고려. 고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왕건은 누구지? 상자 맨 아래에는 동그란 금속 조각이 있었습니다. 동전처럼 생겼는데 한쪽에는 이상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다른 쪽에는 용 문양이 있었고요. 저는 이 물건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북두칠성 문양, 왕건이라는 이름, 고려라는 나라. 그리고 세 발 달린 까마귀.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날 학교 도서관에서 중국 역사책을 뒤졌지만 고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건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컴퓨터실에 남아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먼저 세 발 달린 까마귀를 검색했습니다. 삼조고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고대 동아시아의 태양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조고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본 게시물 하나. 제목은 묘족에 숨겨진 비밀, 그들은 정말 토착민일까? 였어요. 게시물을 클릭하려는 순간 화면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켜보니 그 게시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검색창에 고려라고 입력했습니다. 그 순간 검색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붉은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왜 고려라는 단어를 검색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컴퓨터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메이란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아, 그냥 숙제 자료 찾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제 화면을 흘끗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아. 가짜 뉴스 같은 거 믿으면 안 돼. 알겠지? 네, 선생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도대체 뭘까? 왜 중국은 그 이름을 숨기려 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그것을 알고 계셨을까? 그러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연 상자가 판도라의 상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진실이 제 인생을, 아니, 900만 묘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할머니의 상자를 발견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고려라는 단어가 왜 검색이 안 되는지, 그것이 우리 묘족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각. 저는 몰래 방에서 나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친구 샤오이가 알려준 방법을 떠올렸어요. 샤오이는 컴퓨터 천재였거든요. 메일한 중국에서 막힌 사이트 들어가려면 VPN이라는 걸 써야 해. 내가 만든 프로그램 줄게. 샤오이가 준 USB를 꽂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연결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싱가포르 서버 연결 완료라는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검색창에 고려를 입력했습니다. 이번엔 경고 메시지가 뜨지 않았어요. 대신 수많은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려 918년부터 1392년까지 존재한 한반도의 통일 왕국.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반도? 그게 어디지?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고려는 왕권이 세운 나라로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고려라 명명했다. 수도는 개경이었으며 왕권, 할머니의 상자에 있던 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고려 광종시대에 송나라와 국교를 맺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고려인들이 중국 내륙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특히 요나라와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고려인들은 중국 남방으로 강제 이주되었는데 광종시대, 할머니 천에 있던 북두칠성이 가리키는 의미가 이것이었나? 계속 검색하다가 한국 학자가 쓴 논문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목은 중국 묘족과 고려 유민의 문화적 연관성 연구였습니다. 묘족의 일부는 고려 시대 중국으로 이주한 고려인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귀주성 일대 묘족의 전통 문양, 장례 풍습, 복식 구조가 고려 시대 유물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묘족이 고려인의 후손이라고요? 논문에는 사진 자료도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벽화에 그려진 세 발 달린 까마귀, 그것은 할머니가 남긴 천의 문양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고려인들의 복식도 우리 전통 의상과 비슷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입는 바지는 말을 타기 좋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었는데 우리 묘족 남자들의 전통 바지와 똑같았어요. 이건 정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경고창이 떴어요. 비정상적인 접속이 감지되었습니다. IP 주소 추적 중. 겁이 났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검색해야 했어요. 고려인 강제 이주라고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오래된 중국 사료를 번역한 내용이었습니다. 광종 24년 고려국에서 온 자들을 5가구씩 나누어 남만 지역에 분산 배치하라. 그들이 모여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자 사용을 금하라. 또한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엄금한다. 5가구씩. 우리 마을도 예로부터 5집이 모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더 읽으려는 순간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켜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메일한 어젯밤에 컴퓨터 쓴 거니? 네. 숙제 때문에. 앞으로 밤에 컴퓨터 쓰지 마라. 그리고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지도 말고.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학교에 가서 샤오이를 찾았어요. 샤오이, 큰일 났어. 내가 어젯밤에. 쉿! 샤오이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방과 후에 뒷산에서 만나. 방과 후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샤오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메이란, 너 어젯밤에 뭘 검색한 거야? 오늘 아침에 학교 서버 점검한다고 난리였어. 고려라는 나라에 대해 찾아봤어. 그런데 샤오이,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의 후손일지도 몰라. 샤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고려? 그게 뭔데? 저는 할머니의 유품과 어젯밤에 찾은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샤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국인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우리는 중국인이야. 하지만 1000년 전에는 고려인이었던 거지. 샤오이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어요. 맞아. 우리 할아버지가 가끔 이상한 노래를 부르셨어. 가사가 잠깐 뭐였더라? 샤오이가 낮은 목소리로 흥얼거렸습니다. 북쪽 나라 왕의 땅, 개경이라 불리던 곳. 우리는 그곳에서 왔네. 1000년의 세월을 넘어. 개경. 제가 어젯밤에 본 고려의 수도 이름이었어요. 샤오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고려에서 온 거야. 하지만 왜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지? 왜 숨기는 거야? 중국 정부가 숨기는 거야. 우리가 한민족의 후예라는 걸 알면.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자, 메이란. 여기 위험해. 우리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낯선 검은 차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정복을 입은 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공안이었습니다. 메이란 양이군요. 잠깐 물어볼 게 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뭘 검색했는지 기억나나요? 그냥 숙제 자료요. 숙제 자료. 무슨 과목이죠? 역사요. 키가 큰 공안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제가 검색한 기록이 다 나와 있었어요. 고려, 왕건, 광종, 고려인 강제 이주. 이게 다 학교 숙제와 관련이 있나요? 아버지가 나서셨습니다. 저희 애가 아직 어려서 실수를.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단단히 주의시키겠습니다. 공안들이 일어섰어요. 이번은 경고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부모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메이라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 우리가 고려인의 후손이래요. 할머니가 남기신. 조용히 해.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치셨어요. 평생 한 번도 소리치신 적 없던 아버지가. 그런 말 다시는 꺼내지도 마라. 우리는 묘족이고 중국인이다. 그게 전부야.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연 진실의 문이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지.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창문을 살짝 열고 내다봤더니 마을 어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들은 횃불을 들고 마을 뒤편 숲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숲 깊은 곳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커다란 바위 앞에 제단이 차려져 있었고 어른들이 둥글게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가슴에는 세 발 달린 까마귀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마을 최고 어른인 왕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오늘은 1000년째 되는 날이다. 우리 조상들이 고려 땅을 떠나 이곳에 온 지 1000년이 넘었다. 고려. 제가 찾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왕권 태조께서 세우신 나라, 우리의 진정한 고향. 비록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혼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한 할머니가 나서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후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소. 정부가 감시하는데 어떻게 가르친단 말이오. 그래도 이대로 묻힐 순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정체성을. 그때 왕 할아버지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책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남긴 족보요. 여기 보시오. 할아버지가 책을 펼치자 첫 장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려국 개경에서 온 사람들이다. 광종시대 요나라와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이곳으로 끌려왔다. 비록 천리타향에 있지만 우리는 고려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족보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3만 명의 고려인이 중국 각지로 흩어졌다. 우리는 그중 일부로 귀주성 산간 지역에 정착했다. 중국 정부는 우리를 5가구씩 나누어 살게 했고 고려말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래로, 춤으로, 문양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숨겨서 전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우리가 왜 죽은 사람을 노래와 춤으로 보내는지 아느냐고. 그것은 고려의 전통이라고. 죽은 이의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다른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우리 전통 의상의 문양도 다 의미가 있어요. 2개의 강은 압록강과 대동강을 뜻하고 산은 백두산을 의미한대요. 백두산. 한국의 성산이라고 들은 적이 있었어요. 왕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알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감시가 심해졌어요. 특히 젊은 애들이 인터넷에서 뭔가 찾아본다고. 순간 모든 시선이 제가 숨어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들킨 건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누구냐? 왕 할아버지가 외쳤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요.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메이라니.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가 왜 여기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알고 싶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지. 왕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이미 본 것은 어쩔 수 없구나. 이리 오너라.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메이란, 내 할머니는 우리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야. 내 증조할머니가 고려 왕실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 왕실이라고요? 그래서 내 집안에 더 많은 유물이 전해 내려온 거야. 내 할머니가 뭘 남기셨니? 저는 할머니가 남긴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북두칠성 문양, 3발 달린 까마귀, 그리고 왕건이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북두칠성. 북쪽을 가리키는 별. 우리 조상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새긴 문양이야. 한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1000년이야. 1000년 동안 우리는 고향을 잊지 않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 우리 후손들은. 왕 할아버지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메이란, 네가 이미 알아버린 이상 너에게 우리의 역사를 전수해야겠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이것은 목숨을 건 일이다. 그날 밤 저는 우리 민족의 진짜 역사를 들었습니다. 고려라는 찬란한 나라, 왕건이라는 위대한 왕,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눈물겨운 이주 이야기. 우리는 단순한 포로가 아니었어. 많은 이들이 고려의 관리였고 학자였고 예술가였지. 그래서 중국은 우리를 더욱 경계했던 거야. 그들은 우리의 문자를 빼앗고 언어를 금지하고 역사를 지웠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지. 비밀리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왔어. 왕 할아버지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조상 중에는 왕권에 친위되었던 사람도 있었다네. 그들은 요나라와의 전투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포로가 되었지. 중국은 그들이 다시 뭉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을 찢어놓고 각지로 흩어버렸어.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매년 이맘때가 되면 북쪽을 향해 제사를 지냈고 자식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쳤지. 비록 고려말은 잊어버렸지만 노래와 춤 그리고 음식으로 우리의 정통성을 이어왔어. 새벽이 되어서야 모임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왕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메이란, 이제 너도 비밀의 수호자가 된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특히 인터넷에서는 절대 고려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안 돼. 왜요? 왜 그 단어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우리가 각성하는 것을 두려워해.
900만 묘족이 자신들이 고려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중국의 역사 왜곡이 모두 드러나는 것이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할머니의 유품을 다시 꺼내봤어요.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세 발 달린 까마귀는 고려의 상징이었고 북두칠성은 우리가 온 곳을 가리키는 별이었으며 왕권은 우리의 시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의 감시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침묵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인터넷이 막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샤오이를 만났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메이란, 어제 내 집에 공안이 왔다며? 응. 어떻게 알았어?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 그리고 내가 찾아낸 게 있어. 샤오이가 주위를 살피며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거기엔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 교수님 이메일이야. 정혜원이라는 분인데 중국 소수민족 연구하는 사람이래. 한국 교수? 어떻게 구한 거야? 우회해서 들어간 해외 학술 사이트에서 찾았어. 이 사람이 쓴 논문 제목이 잃어버린 고려인을 찾아서야.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락해? 감시당하고 있잖아. 학교 컴퓨터실 말고 다른 곳에서 해야 해. 시내 PC방은 어때? 방과 후 우리는 시내로 나갔어요. 구석진 PC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샤오이가 능숙하게 VPN을 연결했어요. 자, 이제 메일을 써봐.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정혜원 교수님께. 저는 중국 귀주성에 사는 17살 묘족 소녀입니다. 최근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상한 유품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고려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일에 할머니의 유품 사진을 첨부했어요. 북두칠성 문양, 세 발 달린 까마귀, 그리고 왕권이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 보내기 정말 누를까? 눌러.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메일한 양,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15년 동안 찾던 결정적 증거입니다. 가능하다면 화상통화를 하고 싶은데 안전한가요? 우리는 고민 끝에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를 찾았어요. 와이파이가 되고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었죠. 약속 시간, 노트북 화면에 정혜원 교수님이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메일한 양.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세 발 달린 까마귀 실물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가방에서 할머니의 천을 꺼냈어요. 교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이건 완벽한 고구려 시대 삼조고 문양이에요. 특히 이수놓는 기법은. 교수님이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고려시대 왕실의복에 있는 삼조고와 우리 것이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메일한 양, 당신들이 찾던 답을 드릴게요. 묘족의 상당수는 고려인의 직계 후손이 맞습니다. 정말요? 네. 고려 광종시대 고려와 요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수만 명의 고려인이 포로로 잡혔고 중국 남방으로 강제 이주되었죠. 중국은 그들을 묘족이라는 이름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샤오이가 물었어요. 왜 그런 거죠? 왜 우리 정체성을 숨긴 거예요? 고려는 강대국이었어요. 중국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요. 그런 나라의 후예들이 단결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철저히 분산시키고 역사를 지운 겁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묘족의 전통 춤 동작이에요. 영상 속 춤 동작은 우리가 명절 때 추는 춤과 똑같았어요. 이건 고려 무용의 기본 동작입니다. 특히 이 손동작은 활을 쏘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고려는 활로 유명했거든요. 우리 전통 의상의 바지도. 맞아요. 기마 민족의 전형적인 복식이죠. 산악지대에 사는 묘족이 왜 말 타기 좋은 바지를 입겠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교수님, 우리말 중에 이상한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을 꾸르라고 하는데 꾸르는 한국어 구리에서 온 거예요.
고구려를 한자로 쓰면 고구리인데 그것이 변형된 거죠. 샤오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명절에 먹는 떡도 한국 떡이랑 비슷해요. 음식 문화는 가장 오래 보존되는 전통이죠. 김치와 비슷한 절임 음식도 있지 않나요? 맞았어요. 우리 마을에는 배추를 발효시킨 전통 음식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메이란 양,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제가 한국 방송국과 연결되어 있는데 당신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전 세계에 이 진실을 알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숨겨진 역사를 밝히는 거죠.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이대로 묻힐 순 없잖아요. 당신들의 정체성, 당신들의 역사를. 샤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메이란 하자.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좋아요.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용감한 결정이에요. 우선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마을 어른들의 증언, 전통 문화 자료, 모든 걸 기록해주세요. 통화를 끝내고 카페를 나오는데 샤오이가 말했어요. 메이란, 우리가 정말 고려인의 후손이라니. 믿어지지 않아.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해가 보였는데 마치 그 안에서 세 발 달린 까마귀가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어요. 1000년의 침묵을 깨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진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중국 정부가 얼마나 격렬하게 반응할지. 정혜원 교수님과 통화한 지 일주일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샤오이와 저, 그리고 새로 합류한 친구 리나까지 셋이서 비밀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마을 뒷산에 오래된 비석이 있대. 거기에 이상한 문자가 새겨져 있다고. 리나의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오래된 비석이라니. 주말을 이용해 우리는 뒷산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덤불에 가려진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이끼를 걷어내자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어요. 이게 한자인데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달라. 샤오이가 사진을 찍어 교수님께 보냈더니 즉시 답장이 왔어요. 놀랍습니다. 이것은 고려 시대 한자입니다. 고려 태조왕건이라고 쓰여 있어요. 한자지만 고려식 표기법이에요.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의 젊은 교사 천 선생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우리 역사를 조사한다고 들었어. 나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 우리가 고려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천 선생님은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야.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데. 상자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고려시대 동전 수십 개, 옥도장, 그리고 한문으로 쓰인 족보. 족보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봉관 개경, 왕건 대왕을 모시던 신하의 후예로. 우리 조상이 왕건의 신하였대요. 천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래.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고려 관리나 군인의 후손이야. 그래서 중국이 더 철저히 감시한 거지. 우리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교수님께 보냈어요. 교수님은 즉시 한국 방송국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촬영팀이 중국으로 갑니다. 물론 관광객으로 위장해서요.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우리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약속 날짜, 우리는 도시 외곽의 폐공장에서 한국 촬영팀을 만났어요. PD님과 카메라 감독 단 2명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PD 김진수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감사드려요. 인터뷰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한 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어요. 고려인이라는 것을 들키면 큰일 난다고 대대로 그렇게 배웠어요. 천 선생님도 증언했어요. 중국 정부는 우리의 역사를 완전히 지웠어요. 교과서에도, 인터넷에도, 그 어디에도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없어요. PD님이 물었어요. 가장 힘든 점이 뭔가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뿌리를 잃어버린 나무 같은 기분이에요. 리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촬영팀은 우리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카메라에 담았어요. 비석의 한자, 고려 동전, 족보, 그리고 할머니의 유품들. 이것만으로도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증거예요. 김 PD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촬영 중에 긴급 연락이 왔어요. 마을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빨리 와. 공안들이 마을을 뒤지고 있어. 우리는 황급히 헤어졌어요. 촬영팀은 다른 길로, 우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난리가 나 있었어요. 공안들이 집집마다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접촉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모두 협조하라. 다행히 우리가 촬영한 장소는 들키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그날 밤 부모님이 저를 불렀어요. 메이란,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 제발 그만해. 우리 가족이 위험해져. 하지만 아빠, 우리가 고려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증거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어?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엄마 말 들어. 그냥 조용히 살자.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진실을 알아버렸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거든요. 며칠 후 정혜원 교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이 거의 끝났습니다. 제목은 천년의 침묵 고려인을 찾아서입니다. 이번 달 말에 한국과 전 세계에 동시 방영됩니다. 드디어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천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학교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휴직했다고 했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다들 공안이 데려간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샤오이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미 시작했어. 끝까지 가야 해.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메이란이니? 나야 천 선생이야. 선생님, 어디 계세요? 자세히 말할 수 없어. 그냥 조심해. 그들이 모든 걸 알고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두려웠지만 우리는 계속했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일이었어요. 우리는 VPN을 통해 한국 방송을 시청할 준비를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충격적인 역사의 진실입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900만 묘족, 그들이 사실은 고려인의 후손이라는 우리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록 얼굴은 가려졌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속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고려인입니다. 방송이 끝났을 때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1000년의 침묵을 깨뜨린 거예요. 정혜원 교수님의 마지막 인터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 발견이 아닙니다. 900만 명의 정체성을 되찾는 일입니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방송 직후 우리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려인이었어. 1000년 만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 왕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절을 했어요. 조상님들, 이제야 우리가 당신들의 후손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다음 날,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앞에 검은 차 3대가 서 있었어요. 공안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이란 양, 우리와 함께 가야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부모님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말했어요. 당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나요? 국가 안보를 위협한 겁니다. 전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진실?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 900만 명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저는 어디론가 연행되었어요. 커다란 건물의 지하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신문실에 앉아있는 동안 여러 사람이 번갈아 들어왔어요. 그들은 계속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방송에 나가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말하세요. 당신이 조작한 거라고. 싫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부모님도 진실을 아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들은 저를 3일 동안 가둬놨어요. 매일 같은 신문, 같은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했어요. 당신 같은 똑똑한 학생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좋은 대학 가고 싶지 않나요? 대학보다 진실이 더 중요해요. 셋째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밖에서 큰 소동이 들렸습니다. 메이란을 석방하라. 우리 아이를 돌려달라. 창밖을 내다보니 수백 명의 묘족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도 온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제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간수가 들어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운이 좋군. 국제 인권 단체들이 난리를 쳤어. 유엔에서도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결국 그들은 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경고했죠. 앞으로 조심하세요. 다음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메이란이 우리 정체성을 찾아줬어. 아니야, 괜한 일을 벌여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친구들은 저를 영웅처럼 대했지만 어떤 친구들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 전역의 묘족 청년들이 연락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할머니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도 고려 문양이 새겨진 비석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고려 동전이 있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전국에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샤오이가 만든 비밀 온라인 그룹에는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묘족 청년들이 가입했어요. 모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아직도 북쪽을 향해 제사를 지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개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전통 노래 가사에 왕권 대왕이 나와요. 이런 증언들이 수백 개씩 올라왔어요. 정혜원 교수님도 흥분한 목소리로 연락했어요. 메이란, 당신이 시작한 일이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어요.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대응도 거셌어요. 인터넷 검열이 더 심해졌고 고려라는 단어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특별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은 중화민족의 자랑스러운 일원입니다. 외부 세력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깨어난 의식은 막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비밀리에 북두칠성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북쪽을 가리키는 별처럼 우리의 진짜 고향을 잊지 말자는 의미였죠. 매주 비밀 모임을 가졌어요. 때로는 산속에서, 때로는 폐건물에서. 우리는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고려 역사를 공부했어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 정부에서 묘족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혈통으로 연결된 동포들의 교육을 지원하겠다. 중국 정부는 발끈했지만 국제 여론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어요. 리나가 제일 먼저 지원했어요. 나 한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 우리의 진짜 역사를 배우고 싶어. 하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중국 정부가 막은 거죠. 그때 천 선생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더 강렬했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지하에서 계속 활동했지.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 거야. 천 선생님은 각 마을을 돌며 증언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 책이 나오면 아무도 우리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을 거야. 우리도 도왔어요.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구전 역사를 채록했고 유물들을 사진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발견을 했어요. 왕 할아버지가 숨겨두신 또 다른 비밀 창고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엔 수백 건의 고서가 있었는데 모두 한문으로 쓰여 있었어요. 이건 고려 역사서야. 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거야. 중국 정부가 모두 불태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숨겼지. 이제 우리에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습니다. 정부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우리 중 몇 명은 미행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어요. 100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천 선생님과 우리가 모은 자료들은 곧 더 로스트 다이너스티라는 제목의 국제 다큐멘터리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BBC와 CNN까지 참여한 대작이었어요. 방영 전날 중국 정부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 세계 동시 방영이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나가자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1000년 동안 숨겨진 900만 고려인의 비극. 중국의 역사 왜곡, 그 충격적 실체 DNA가 증명한 혈연, 묘족은 고려인이었다. 세계 주요 언론이 톱뉴스로 다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정혜원 교수팀이 우리 머리카락 샘플을 몇 달 전에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한국인과 70% 이상 일치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온 거예요. 중국 전역의 묘족 사회는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려인이었어. 1000년 동안 속았다. 우리의 정체성을 돌려달라. 윈난성, 스촨성, 후난성. 각지에서 묘족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고려인이다. 역사를 돌려달라.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처음엔 수백 명이었지만 곧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베이징의 한 묘족 대학생이 천안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그는 나는 고려인입니다. 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었죠. 단 10분 만에 공안에 연행되었지만 그 사진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묘족 예술가들이 플래시몹을 했어요. 갑자기 광장에 모여 고려 전통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이 오기 전에 흩어졌지만 영상은 이미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경 진압에 나섰어요.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주동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또다시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메이란, 이번엔 정말 끝이야. 너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우리 아이를 데려가려면 우리를 먼저 밟고 가시오. 왕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소. 우리는 고려인의 후손이오. 그것이 죄라면 우리 모두를 잡아가시오. 공안들도 당황했어요. 전 마을이 나선 상황에서 함부로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 묘족 동포를 구하라고 외쳤습니다. 1000년 전 잃어버린 우리 형제들을 되찾자. 중국은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 일본, 미국, 유럽에서도 동조 시위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 한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북한의 반응이었어요. 북한 정부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려인의 후손들은 우리 민족의 일원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남북이 하나 되어 목소리를 낸 거예요. 유엔 인권위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묘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다. 미국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되었어요. 중국 정부는 고려인 후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유럽 의회도 비슷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자 중국도 한 발 물러섰어요. 공안들이 철수했고 체포된 사람들도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묘족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 문화를 접하고 K-팝을 들으며 정체성을 찾아갔습니다.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에 나오는 정서가 우리랑 똑같아. 김치 만드는 법이 우리 할머니. 절임 음식이랑 비슷해. 한국 드라마 보면서 울었어. 우리 정서랑 너무 똑같아서. 더 놀라운 건 나이 든 어른들의 반응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어. 그저 말하지 못했을 뿐이야. 이제야 가슴에 한이 풀리는 것 같구나. 죽기 전에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어느 날 왕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소. 우리의 진짜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칩시다. 그날부터 마을 회관에서 역사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어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고려의 변방을 지키던 군인들이었어. 광종시대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이곳으로 왔지.
처음엔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렸대.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결국 이곳에 뿌리를 내렸어. 그래도 정체성만은 잃지 않으려 했지.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샤오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마을에 기념관을 만들자. 고려인 역사 기념관을. 모두가 동의했어요. 돈을 모으고 자료를 수집하고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3달 후 작은 기념관이 문을 열었어요. 개관식 날 놀랍게도 정혜원 교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한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였습니다. 메이란 양, 당신이 시작한 일이 역사를 바꿨어요. 1000년 만에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고려시대 지도와 왕권의 초상화 복제품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들도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기념관 개관 소식은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기념관을 폐쇄하라는 압력, 인터넷 차단, 감시와 협박. 그래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천 선생님이 말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승리해. 비록 100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해냈어.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념관이 문을 연 지 한 달, 중국 정부는 결국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적 공간은 닫을 수 있어도 우리의 기억은 닫을 수 없어. 샤오이가 만든 온라인 박물관이 오픈했어요.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나는 전통 자수에 북두칠성을 숨겨 넣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묘족 문양이지만 자세히 보면 7개의 별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죠. 예술은 검열할 수 없잖아.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방법을 찾았어요. 음악을 하는 친구는 전통 멜로디에 한국 가요의 리듬을 섞었고, 요리를 하는 친구는 김치와 비슷한 발효 음식을 개발했어요. 북두회라는 우리 조직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중국 전역에 77개의 지부가 생겼어요. 북두칠성의 7별을 상징하는 숫자였죠. 각 지부에서는 비밀리에 한글 교육을 했고 고려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 전 세계 묘족 디아스포라들이 연대하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묘족 공동체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북쪽에서 온 조상들의 이야기를.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의 묘족들도 비슷한 증언을 보내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에 사는 묘족 2세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때 미국으로 이주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우리는 원래 북쪽 왕국의 후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1500만 묘족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묘족 고려 문화의 진실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요.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서명했어요. 한 달 후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느 날 충격적인 제안이 들어왔어요. 유네스코에서 묘족 고려 문화를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해요. 정혜원 교수님의 연락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흥분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예상대로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지는 확고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청년들의 반응이었어요. 1000년 만에 찾은 형제들이라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한국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으로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를 소개했어요. 언젠가 직접 만나자. 서울에서 아니면 개경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발견이 또 있었습니다. 후난성의 한 묘족 마을에서 거대한 고분이 발견된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온 유물들은 모두 고려 시대 것이었습니다. 특히 금동관은 완벽한 고려 양식이었고 거기엔 한자로 대고려국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이제 중국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온 거죠. 중국 학계에서도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묘족의 일부가 고려계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베이징 대학의 한 교수는 용기 있게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묘족 고려 개설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우리는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물론 그 교수는 곧 해직되었지만 그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우리 마을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 명절 때 공개적으로 북쪽을 향해 절을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요. 고려 만세, 왕권 대왕 만세.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왕 할아버지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셨어요. 우리 마을 이름을 바꾸자. 작은 개경이라고. 물론 공식적으론 불가능했지만 우리끼리는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매주 일요일 우리는 한복과 비슷한 전통 의상을 입고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해요. 북쪽 하늘 아래 우리의 고향 천년이 흘러도 잊지 못할 개경 언젠가 돌아가리라. 왕권의 땅으로. 이 노래는 이제 중국 전역 묘족들의 애창곡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작년 말 유네스코가 묘족 고려 문화를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거예요. 발표 순간 우리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이겼어. 1000년 만에 우리가 이겼어. 사람들은 울고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천 선생님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없어. 우리는 공식적으로 고려의 후손이야.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무덤을 찾았어요. 할머니 해냈어요.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그 중에서도 북두칠성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북두칠성의 불씨가 이제 거대한 횃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이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올해 초 한국 정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고려 건국 기념 행사에 묘족 대표단을 초대합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한국 땅을 밟는다니. 하지만 중국 정부가 출국을 허가할까요? 국제사회의 압력이 다시 한번 작동했습니다. 결국 중국도 마지못해 30명의 대표단 출국을 허가했어요. 저도 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1000년 만의 귀향이라니. 메이란 무슨 생각해? 샤오이가 물었어요. 그도 대표단에 포함되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1000년 전에 떠난 곳으로 가는 거잖아. 기분이 이상해.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중국 대륙이 멀어져 갔어요. 3시간 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태극기와 함께 고려인 후손 환영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1000년 만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울었어요.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한강입니다. 1000년 전 고려 시대에도 이 강이 흘렀어요. 한강. 우리 조상들도 이 강을 보았겠죠? 숙소에 도착하자 정혜원 교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 땅에서 만나네요. 진짜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조선시대 궁궐이지만 고려의 흔적도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건축 양식, 우리 마을의 오래된 건물이랑 비슷해. 리나가 감탄했어요. 오후에는 고려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대학 이름에 고려가 들어가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대학생들이 우리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고려인이세요? 믿을 수 없어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1000년 동안 어떻게 정체성을 지켜오셨어요? 왕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노래로, 춤으로, 음식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지켰습니다. 몸은 중국에 있었지만 영혼은 항상 고려에 있었어요. 그날 저녁 특별한 만찬이 있었어요. 한국 문화부 장관이 나와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1000년 만에 혈육이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타향살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형제이고 가족입니다. 만찬에서 우리는 전통 공연을 했어요. 묘족의 춤과 노래를 선보였는데 한국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전통 춤이랑 정말 비슷해요. 다음 날은 DMZ를 방문했어요. 비무장지대를 통해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죠. 저 너머가 개성입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모두가 북쪽을 바라봤어요. 왕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100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야 왔습니다. 우리 모두 따라서 절을 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쪽에서도 사람들이 나와 손을 흔들었어요. 비록 만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크게 외쳤어요. 우리는 하나다. 고려는 영원하다. 남과 북 그리고 우리 묘족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일주일간의 방문 일정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지막 날이었어요. 한국 국회에서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대한민국은 중국 거주 고려인 후손들을 재외동포로 인정한다.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민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또한 한국 정부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100명의 묘족 청년들에게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하겠다. 저도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했습니다. 1000년의 이별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입니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떠나는 날 공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또 만나요.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고려 만세.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돼. 우리는 당당한 고려인의 후손이야.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중국인일까 한국인일까? 샤오이가 말했어요. 우리는 둘 다야. 1000년을 중국에서 살았지만 1000년을 고려인으로 살았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공항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수백 명의 묘족 청년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떠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고향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날 이후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어른들은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명절에는 한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김치와 비슷한 음식을 먹어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는 당당합니다. 나는 묘족이다. 그리고 고려인의 후손이다. 이 말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1000년의 침묵이 끝나고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의 수호자에서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중국 묘족 소녀 메이란의 놀라운 사연 어떠셨나요? 한 소녀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정이 900만 명의 정체성을 되찾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야 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DNA 속에는, 문화 속에는, 그리고 마음 속에는 고려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발견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오래 감춰도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어딘가에서는 제2, 제3의 메이란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단지 남의 일이 아닙니다. 1000년 전 우리와 갈라진 형제들이 이제야 돌아온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꼭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1000년 동안 잊혀졌던 우리 동포들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